안녕하세요. 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영입니다. 저희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 날 출범한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교육부가 집행을 하고 다시 집행한 거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너무 교육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을 이제 100년지 대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정책, 교육의 비전 그리고 교육의 근본을 다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피람선 향 춘향에서 초원관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같이 앉으셔서 짧으나마 강의를 듣게 된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교육 제가 평생을 교육자로서 또 2대 총장을 하면서 200개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인성입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과학의 그런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잘 활용할 것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어떤 바른 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교육의 그런 올바른 길을 닦느냐 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성의 가치는 서원에 있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2010년에 2대 총장 끝나고 국가브랜드위원장도 대통령 직속인데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 브랜드는 교육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열로 이렇게 번영의 그러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육 유산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드는데 제가 그걸 구상을 하면서 총괄하면서 많은 분들과 또 지자재, 유림들, 또 전문가들 다 협력해서 2019년 7월 6일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유산 43회 총회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피람서원의 김인수 유사님이 그때 서원회의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으신 김양수 군수님이 그때 여기 장성 군수님으로 많은 도움과 협력을 주셔서 제가 정말 보람있게 읽어낸 한국의 서원이 세계화되는 순간입니다. 세계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목적 건축 또 우리가 환경 문제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러한 우리의 서원의 건축도 크게 평가했지만 거기에 정신들 특히 그 정신 속에 9개 유산의 서원에는 정말 이 시대에도 사표가 되는 분들이 다 재향에 오르셨고 저는 우리 차세대 후손들에게도 이분들의 정신을 더욱더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전파하는 데 제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 김인우 선생님의 정신만 배우면 세상에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 인성교육 우리는 옛날에는 다 전인교육 했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조금 비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뭐 또 다양한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유교 속의 선비정신 여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은 제가 앞으로 이제 9개 서원을 중심으로 엘리트 양성 그런 교육기관으로 제가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공부 지금도 다 공부들 하시지만 그러면 좀 더 세상이 따뜻하고 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학교 폭력으로 우리의 한국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도로 법으로 만든다고 그게 고쳐질 건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근본이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따뜻하게 학교가 이루어져야 폭력과 분노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미 지난 다음에 제도로 만들 것도 중요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 다 드려서 그 봉투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봉투 속에 또 피랑서원의 배려로 지금 다 인쇄가 돼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극기복례라고 이제 다시 자기 반성을 통해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갖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직, 신뢰, 책임, 성실, 존중, 배려, 공동체적인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6.25 때 한 60달러가 지금 35,000불 시대에 번영을 이룬 것도 아주 세계가 기적적으로라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빵만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문화운동을 우리가 서원을 중심으로 우리 지도층 인사들이 중심으로 이제 더욱더 부흥시키고 확대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교 문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성의 본질은 여하튼 사람 되는 것, 사람의 가치, 인간이 기술도 굉장히 이제 끝간데 없이 발전을 시키고 또 문화적인 전략도 높이고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적인 판단. 그래서 요즘에도 AI에 윤리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유교에서 얘기했던 전인교육, 문사철, 이게 과학의 시대에 자꾸 밀려요. 인문정신이. 그러나 인문정신이 사라지면 영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학은 상상력과 미래 세계를 지향하고 역사는 풍부한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본원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철학은 윤리적인 가치와 원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저는 항상 법고 창신이다. 옛날을 모범으로 삼아서 머물지 않고 새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창의성을 개발하자. 그런 데서 유교에서 얘기했던 수신제가 인격적인 완성, 그리고 교육 내용의 문학, 역사, 철학, 예학, 정치, 사회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인성과 지도력의 조화를 이루어야죠. 세 번째는 유교 교육의 지향점에서 제가 가장 미래에도 이런 가치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조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을 경시한 나머지 코로나도 일어나고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일찍이 우리 선현들이 강조한 가치입니다. 경의, 직내, 의의, 방해. 안으로는 공경심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밖으로는 의로서 반듯한 행동을 하라는 선비들의 기본 정신,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의예지신의 오성을 오행, 묵궁, 하수토와 함께 조화로운 것으로 우리 서울에 가도 사대문을 그리고 보신각을 인의예지신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문루를 드나드는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확보되는 중요한 특징, 요즘의 교육이 너무 사교육이 많게 하고 그러면서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또 이 사교육의 질식이 돼서 너무나 교육 비용이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애 낳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교육비, 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은 실종되고 사교육이 난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는 교육이 줄줄이 암기하고 주입하고 이것뿐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유 능력의 함양을 우리가 강조, 생각하는 것 교육으로.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물론 선생님은 지향돼. 요즘에 학교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요즘엔 그림자커녕 야단치면 대들고 또 나가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의 존재 가치가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받고 학생들은 사랑받는 그런 학교를 할 때 우리가 내면성의 자기 성찰, 생각하는 길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내면에서 가치로 나오는 것, 또 분석 능력,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 판단해서 그 하나의 행위라든가 하나의 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함양되는 거죠. 또 공자 말씀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데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하고 배움으로써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행돼야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그냥 기계식으로 줄줄 외워서 그래서 오지선다형에 하나 찍고 하면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물론 암기도 하지만 토론도 하고 또 시험도 서술형도 함께 해야만 우리가 논리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다운 그런 생각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인성교육의 실천과 과제, 저는 무엇보다도 빈수레가 소리만 열어나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스스로 실력을 갖추는 것이 남들에게 존경심을 받는다. 또 두 번째는 사리 판단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염치가 없는 사람, 이것이 책임 안 지잖아요. 남 탓으로만 하는 데서. 그리고 셋째는 항상 우리 선현들에게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눈, 사람이 다 못 보면 하늘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옛날 선비들은 명도와 신독을 가장 제일로 꼽았어요. 정의로운 도를 지키고 근신하면서 남을 속이지 않는 도덕심의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사려 깊은 지성으로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서 나가는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다섯째는 관용 정신입니다. 항상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나누고 베풀고, 우리 옛날에는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들이 살아 있었는데 우린 지금 너무 이기심으로 물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상생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요즘에 간과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없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누가 세계에 나가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계인의 1등 인재로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속한 기관,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갖춰야 돼. 요즘에 충효사상하면 먼 옛날 얘기로 하지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게 인간의 기본 가치 아닙니까? 이런 데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애국가 4절도 부르게 하고 무궁화도 사랑하고 태극기도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이 서원이 그런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역사 공부하고 교육자로서 많은 서원, 많은 문화유산을 다니면서 스토리텔링하고 지도하고 하는 속에 서원에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답사가면서 느꼈던 감동, 이거를 제가 이대 총장 하면서 브랜드 위원장 하면서 살아나게 했던 그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9개 세계유산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사회 지도층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서원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돼요. 저는 문화로 화합하면 이 우리의 모든 한반도가 다 화합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제가 서원을 읽어낸 특히 보람은 이 유림들이 지극정성으로 지금 제사를 지키시고 향사를 하시고 하는 데서 제가 문화재청에 우리 서원 관리단이 신청을 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또 서원의 제향이 또 하나 이제 연속성을 갖고 있겠어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은 말할 것도 없이 등재가 이미 됐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서원의 가치 이게 속에 있으면 항상 물과 공기같이 잘 모르는데 이 가치를 전파하셔야 되고 후손들에게나 전국에 세계에 전파하셔야 되는데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건 OUV라고 아웃스탠딩 유니버설 밸류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하다는 탁월성도 있지만 세계인들이 그거 정말 우리도 지켜야 되는 보편성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 서원이 그러한 데서 완전성, 이 건축도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야 우리가 등재가 되는 거고 진정성, 설립 정신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것. 그걸 그대로 지켜오셨잖아요. 이런 데서 조선시대의 교육적, 사회적 활동에서 널리 보편화되었던 성리학의 교육 체계와 건축물을 창조했던 완전성과 진정성을 입증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슴 벅찬 감회가 서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음에도 중국은 서원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안 됐습니다.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가요. 근데 세계유산으로 서원은 오로지 우리만 됐는데 그건 우리가 다 자긍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모아서 세계유산의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 저는 더 큰 감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자랑인데 그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가치를 크게 알아주질 않아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중국 심사위원이 제일 강조해서 우리 서원을 지지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비록 중국에서 발전해도 16세기, 17세기에 동아시아 유교 문화 보급에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서원의 정신, 이 건축물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서원은 전인교육의 사립 고등 명문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립활동의 근거지였고 공론 형성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데서 입신 출세보다는 과거시험 합격보다는 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인격도화에 큰 비중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600여 개 지금 서원이 있는데 이게 원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00개 중에서 대원군 때 1868년부터 서원을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670개에서 47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47개 중에서 또 심사를 해보니까 6.25 때나 일제시대에 그 훼손된 게 많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그래서 지정된 거 보니까 이렇게 9개 서원만 남은 거고 그런 데서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성리학 교육기관의 전형으로서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유산입니다. 지금 피람유산이. 재난을 당해도 보험 드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기술력이나 재정력을 지원해서 복구 작업에도 도움을 주는 세계 유산이니까. 또 관광 자원이 확대돼서 많은 세계인들과 국내인들이 방문하면서 국가로서는 또 경제적 수익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보존을 잘해서 등재가 됐기 때문에 보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각인돼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보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더 확대하려고 서원을 살려서 더 살아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원이 이제는 우리 한국사 영역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세계사로도 갖게 되는 그런 데서 우리가 거기 자료를 적어드렸듯이 14페이지에 있듯이 지금 소수서원으로부터 도남서원까지 9개 유산을 설립 순서대로 지금 다 표지석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도 화교로 앞에 그리고 뒤에는 인증서를 새겨서 지금 9개 서원이 일매집에 다 표지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 고향의 보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인물들이 정말 어느 한 분도 정말 사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일생을 우리가 멘토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다가 소수서원은 이제 명종의 어피 사익서원들이잖아요. 이 국가에서 공인받고 임금이 현판을 내리고 본인이 쓰시든 명필이 쓰든 다 현판들이 굉장히 격조 있고 우아하잖아요. 내용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소수서원은 명종의 어필이고, 도산서원 16페이지에 보면 태계 선생님이 도산 서당이 태계 선생 친필인데 산을 산 모양으로 그리셨어요. 또 서당은 새 모양으로 획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르침을 받으면 저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되라. 덕담을 하는 거죠. 교육을 덕담을 하고 칭찬의 물로 우리 인재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께서 나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 누가 돈 자랑하면 나는 인을 내세울 것이고, 누가 벼슬 자랑하면 나는 정의로운 의를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초원관을 한 곳이 도산서원이라 600년 유교 역사를 바꿨는데, 또 이번에 제가 또 피람서원 초원관을 하면서 옛날에 여성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곳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명을 갖고 아주 여러 가지 열정적인 각오로 해서 이렇게 서원에서 또 존중하시고, 저는 또 그 존중과 감사로 우리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간 거죠. 병산서원, 옥산서원, 또 거기 다 썼어요. 회재 선생의 일강 신목서, 도동서원, 김경필 선생, 소학운동, 남계서원, 정여창 선생, 피람서원. 이분의 유소사는 저도 했는데 여기 고장분들은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사모곡이잖아요. 힘없는 인종을 끝까지 보필하시다가 돌아가니까 절대로 간직이 안 나가셨잖아요. 이런 의리, 이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그래서 저렇게 경장각도 이렇게 우아하게 서 있고 정조임금이 그 뜻을 기린 거 아닙니까? 무성서원 최치원 선생, 도남서원 예학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계의 김장생 선생,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 시대를 앞서서 바르게 이끌어간 분이라 저는 국가교육위원장으로도 이분들의 그러한 정신을 높이 기르는데 제가 더 많은 열정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사진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나라 뺏겼던 시절에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남승영 동메달, 송기정 금메달 모습이에요. 어느 독일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금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모습이 이렇게 고개 숙인 풀 죽인 모습인지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식민지의 청년이었더라. 식민지의 청년으로 그 울분, 억울함, 답답함을 달림으로써 해소하려 했는데 막상 태극기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일장기가 올라가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데서 한없이 부끄럽고 슬픈 이 비극의 마라톤을 보고 역사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가 하는 절망을 느꼈는데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민족답게 이제 잃어버린 금메달을 다시 황영조 선수가 다시 찾아서 이제 노인이 된 송기정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역사의 희망을 찾았다. 이제 당당히 가슴에 태극기가 달리고 또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의 경의를 표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은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열정, 책임, 애국심으로 만들어낸 명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찾은 나라, 다시 극복한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더 크게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앞길을 탄탄하게 여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